네, 10월의 첫 거래일 뉴페이스와 저희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엔게임골드 박수범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마다 매니저님을 모시고 방송을 할 텐데 네네. 사실 저희가 저녁 방송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수익을 아주 잘 내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황금 전략에서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당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근이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이 등락폭이 좀 있고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오늘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네. 그동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거의 지옥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투자 심리가 안 좋았고 실질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갑자기 또 반등이 이루어지고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대만 시장 또한 아시아 증시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좀 출연한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출연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처음 나와주셨는데 시장도 좀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니저님의 그 시장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점의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분석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근데 오늘 제가 기분 좋게 좀 봤던 부분들은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의 2200포인트가 무너지면 이건 좀 심리적으로나 뭘 보더라나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한 주를 지난주 보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의 지금 감세, 철회를 하면서 채권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가고 파운드가 안정감을 가져가다 보니까 해외 증시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었고 여기에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난주가 지옥주라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천국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반도체, 뭐 철강, 석유화학, 뭐 그에 따른 또 여러 지금 현재 종목들의 뭐 조선까지 상당히 좋았죠. 현대미포조선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뭐 말만 하면 다 오를 것 같은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주는 그래도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 수 있는 한 주니까요. 우리 좀 매일경제TV 집중해서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매니저님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고 이번 주 천국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저희가 앞으로 잘 새겨듣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매니저님도 모셔봤고 순서도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고엔스탑을 먼저 진행을 하겠고요. 그 뒤에 앞으로 눈여겨볼 섹터와 종목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략 짜보도록 하죠. 10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네이처셀과 알테오젠은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여러 번 기록했던 WI 오늘도 상한가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 철강주의 반등도 좀 나왔죠. 포스코홀딩스 5.45%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이 종목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이버. 오늘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판 당근마켓이죠. 포시마켓을 인수한다라고 밝혔는데도 급락을 했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일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악재가 좀 드디어 떴습니다. 그동안 보면 네이버가 왜 이렇게까지 약세 흐름을 보여줄까? 지수보다 더 약한 흐름을 보여줬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을 플랫폼 회사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평균 거래량을 좀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좀 형성되면서 뭐 주가는 뭐 마이너스 8.7%로 좀 마감되긴 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음봉이 만들어줄 때가 기술적으로 저점을 만들고 추세 전환 신호를 가져갈 때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네이버는 이제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상 많은 또 가치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동사의 또 문제점이라면 두 가지가 있죠.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뭐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문제, ROE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완전 단점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동사가 온라인 광고 시장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가장 좋지 못했던 게 이제 스냅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타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는데 그게 동조와 흐름을 보여줬던 게 카카오랑 네이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쪽 광고 시장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데서 주가가 상승 전환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선 반영되어서 오히려 움직여주는 경향도 많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한 뭐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눈을 뜨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오늘 큰 하락폭을 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저점 신호로 추세 전환 신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고 일단 거래량이 터진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거래량만 많이 터져준다면 그건 추세 전환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많은 거래량 중에 물론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과 손절하고자 하는 물량이 발생했지만 새롭게 진입한 물량도 만만치 않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부터 네이버는 시작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면은 오늘이 단기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평단가를 낮출 만한 이제 시점이 좀 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소위 얘기해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지금 정확한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움직이고 SK 하이닉스 움직이고 너무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건 분명히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는 내용이 있지만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게 너무 많은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거죠. 과도한 조정, 실적이 안 좋다는 내용들이 미리 선 반영되어서 조정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또 기분 좋은 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내일장 주가 흐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알아볼게요. 오늘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슈, 오늘 좀 아침부터 우려감을 주긴 했는데 어쨌든 현대로템은 방산주 모멘텀까지 더해서 또 오늘 6.52%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주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그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그거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는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 날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실적 발표가 있지만 올해 삼성전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1, 2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이런 저런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좀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LIG 넥스본이라든지 여러 방위산업 종목들에 대해서 매출과 연결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도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관련해서 28조 원 정도가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LIG 넥슨을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여러 방위산업 관련 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자체적인 발광을 통해서 실적 상승을 통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는 좀 경기와 무관하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숫자가 정말 찍히는 섹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주들의 흐름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그 의견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온칩스 보겠습니다. 오늘 15.8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죠. 이 ARM 인수 관련한 이슈, ARM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가온칩스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뭐 15%나 상승했습니다. 가온칩스가.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영국의 ARM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쪽의 이제 협력업체로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온칩스가 오늘 15.8%나 급등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면 내일 또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가온칩스를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가온칩스만 움직인 건 아니죠. 라닉스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지금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쵸. 제가 다 언급하기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실제적인 인수의 건에 있어서 뭐 지금 ARM에 네. 대한 ARM에 대한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도 뭐 올해 2월달이었죠. 자,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가 단독으로 좀 인수하려 하다가 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해야 된다. 뭐 SK 하이닉스와 조인해서 인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실제 지금 내용들 보면 인수 가격이 지금 80조에서 100조가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80조에 100조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간 매출이 작년 같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은 1조 3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멀티플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물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너무 멀티플을 많이 줘서 인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반독점 문제 때문에 규제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 과연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인수한다면 물론 매력적이긴 하겠지만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수를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 오히려 IRM이랑 뭐 반도체 기술력에 있어서의 뭐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일부 지분을 인수하다든지 뭐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아무튼 내용들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컨소시엄이라는 내용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네. 뭐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또 조인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인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펜리스 업체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인수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자금력에 있어서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만큼의 조 단위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뭐 그러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고 좀 보이지만 아무튼 관련 종목들의 이런 상승 분위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실제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분위기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강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강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부분들 자 이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되게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냉철한 분석하고 계시죠?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목요일에도 출연하시니까. 허둥지둥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목요일에도 이야기 나눠보면서 매니저님의 시장 뷰를 더욱더 앞으로도 더 많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은 그 의견 드려봤고요.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토엔 살펴볼게요.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중고차 경매장 운영업체를 인수한다. 본격적으로 현재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인 오토엔이 또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고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보면 뭐 지난주까지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토엔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리고 동사가 그렇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물론 뭐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17%나 또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물류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중고차 사업이라든가 경매 사업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지금 현재 손을 뻗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분명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지분을 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토엔을 매수해서 17%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 상승으로 끝이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43만 주나 오늘 크게 좀 거래량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과 이 정도의 음봉 상승이라면 충분히 단기 급등 패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만 보지 마시고 내일, 모레, 좀 이번 주 한 주를 보게 되자면 오토엔을 통해서도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오늘 대응하셨거나 아니면 오토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일 살짝 조정을 주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2,000원으로 조정 보여줬지만 내일 혹시나 뭐 11,000원이나 11,500원 정도 조정을 보여주면 충분히 신규 매수하셔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토엔이 현대글로비스보다 더 큰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현대글로비스는 1%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상승폭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현대글로비스의 이슈인데 오토엔을 더 좋게 보시는 걸까요, 매니저님? 뭐 그렇지는 않죠. 뭐 기업으로 따지면 분명 현대글로비스가 좋죠. 네. 현대블루치가 내재 가치라든가 앞으로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배 구조에 있어서 또 정점에 있는 또 회사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를 저도 좋아합니다. 상당히 네. 좋아하지만 우리가 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멘텀이나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면 오히려 중소형주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는 흐름들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현대글로비스가 좋지만 현대오토에보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더 많은 레버리지 효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토에버를 대응하시는 것도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엔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근데 내가 자금이 많다. 내가 뭐 한 종목 들어가면 뭐 1억, 5억씩 막 베팅한다. 억 단위로 베팅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오토엔보다는 현대글로비스를 좀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자금의 상황에 따라서 오토엔을 선택할 수 있고 현대글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토 앤 고 의견까지 첫 고앤스탑은 올 고가 또 나왔습니다. 매니저님의 냉철한 분석과 전략으로 올고 드린 거니까요. 내일장 전략까지 참고하시면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앤스탑 끝나고 나서 내일을 위한 섹터와 종목까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 절대 강자 박수범 매니저님이 보시는 내일장 강자 섹터는 어떤 걸지 저희가 섹터부터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의 강한 섹터로 가져오셨습니다. 삼성 ARM 인수 sek터. 네, 역시나 앞서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좋은 이야기만 또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ARM의 인수 관련돼서 이제 그전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에도 얘기가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으로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거 ARM 아니냐, 인피니언 아니냐, 네. 독일의 인피니언 아니냐. 계속 그런 이제 인수합병 얘기가 계속해서 돌았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결국은 예측했던 부분들이 결과로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직접 국내를 방문할 정도로 뭔가 다급한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비전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소프트뱅크 같은 게 본업을 제외하고 지금 투자 부분에서 너무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파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보다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다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더 ARM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좀 강하게 움직였죠. 뭐 보게 되자면 지금 뭐 이 관련된 내용들 뭐 종목들 보면 너무나 강했어요. 아침부터 뭐 라닉스가 뭐 상한가로 올라갔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자, 그게 되면 칩셋 미디어, 뭐 MDS 테크라든지, 그리고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물론 테마를 하나의 형성하고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단기 테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손정희 소프트 회장이 국내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 어느 정도 그 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입을 맞추는 내용이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면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다급하게 국내를 방문할 리가 없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앞으로 뭐 ARM에 대해서 협력을 추구하면서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걸로 서로 간에 좀 윈윈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물론 인수를 하게 된다면 워낙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나와 있는 멀티플을 80조에서 100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낮은 멀티플을 주면서 인수 가격이 측정이 된다면 삼성전자에서도 한번 승부를 걸어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급도 강했고 지금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뭐 킹이었지 않나. 킹 달러가 있다면 킹 시스템 반도체 펜니스 업체가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낙폭 과대 영역에서의 단기 반등인지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또 궁금해하시는 게 관련한 종목들 또 댓글에 궁금증이 올라온 게 넥스트 칩은 또 어떤가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 관련 종목들 좀 네. 시스템 반도체 그런 종목들도 다 같이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뭐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아우가 먼저냐 형이 먼저냐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급등한 종목이 내일도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또 우리가 테마가 항상 그렇죠. 테마가 형성되면 네.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오늘 급등한 종목이 좀 내일은 좀 쉬어가고 자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또 내일은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순환매 차원에서 보게 되자면 말씀하신 넥스트 칩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한번 좀 강한 상승 흐름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서 이 많은 종목들이 반등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시장에 절대 강자로 꼽으셨을지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또 댓글에서 써니님께서 박수범으로 삼행시를 지어두셨어요. 또 새로 오셨다고 또 반겨주시는 것 같은데 네. 박수범 매니저님 수입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범 같은 눈으로 잘 찍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범 같은 눈을 갖고 계신가 봐요, 매니저님.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법범자도 되고 네. 이제 호랑이 범도 되는데 아무튼 호랑이 눈으로 닦을 숫자입니다. 호랑이를 닦는 이제 원래는 직업이 동물원에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호랑이를 잘 닦고 있으니까요. 호랑이의 눈으로 좋은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말씀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고 항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범 같은 눈으로 또 오늘 시장의 절대 강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내일을 위한 공략주 어떤 건지 첫 번째 그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 택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많고 많았던 ARM 인수 관련 종목들 중에서 SNS 택을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거래량도 너무 좋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주 판타스틱했어요. 이런 흐름들이라면 뭐 SNS 택도 어떻게 보면 이제 블레이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도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SNS 택도 반도체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너무나 좋았어요. 한미 반도체 움직임도 좋았고 뭐 그 외에 지금 반도체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NS 택도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나 라든가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자 이런 흐름들이 그냥 단기 상승으로는 내려가지는 않고 단기 주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물론 거래량도 지금 가면 갈수록 너무나 바닥을 잘 다졌습니다. 잘 다졌고 자 이 정도 흐름이라면 강한 단기 상승 흐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이면 뭐 추세적인 변화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SNS 택 물론 지금 현재 동사의 앞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SNS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자회사 또 바이오 쪽에 SNS 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다 연결 재무제표도 잡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SNS 택의 본업을 비롯한 자회사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앞으로의 뭐 실적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률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자,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27,000을 한번 좀 제시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23,000에서 24,000원, 오늘 24,300원으로 마감되었는데 살짝 내일 시장에서 조정을 주게 되자면 눌림목 매수 대응해보자는 관점이고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고 22,000원을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가져오신 게 SNS텍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내일 저희가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7,000원에 손절가 22,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텐션이 네. 너무 좋으세요, 매니저님. 아, 그렇습니까?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판타스티한 엘레강스한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너무나 좋아요. 네, 내일도 기대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텐션을 그대로 또 무료 방송으로 가져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운을 받아서 네. 6시입니다. 6시에. 많은 시청자분들 꼭 들어오셔야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투자 전략 이번 주 황금주 정확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드릴 테니까 네.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판타스틱한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오늘 저녁 6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의 절대 강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